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조금 아쉽죠? 네, 월요일인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주였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오늘 약세 마감을 했고요. 뭐 그래도 이제 엄청 큰 하락 마감은 아니었고 뭐 이제 양시장 모두 코스피 0.7%, 코스닥은 0.4% 정도 약세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 뭐 그냥 이유 삼았던 거는 미국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세 장중의 흐름이 됐던 이유는 뭐 그냥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다, 협상이 좀 뭐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좀 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옆으로 기는 형태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말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단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리스크적인 어떤 부분이 발동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도 면밀히 가만히 이제 들고 있는 종목들 들고 있으실 분들은 들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시장의 특성에 맞게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 싶은 분들은 지금 바빠야 되죠. 계속적으로 이제 내일 튈 것들, 조만간 튈 것들, 지금 튀고 있는 것들을 눌림될 때 잡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약간 단기적이고 트레이딩 관점의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논한 시장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좋은 정보 잘 들고 있으면 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하락했지만 중소형주 지수 있잖아요. 중소형주 지수는 상승했어요. 그만큼 작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 강하다. 그래서 한국을 이끌 신성장 분야 섹터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슈 나온 내용들 한번 체크드리면서 내가 보다 더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겠다 싶으면 오늘 내용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장 마감해보죠. 코스피 0.7% 약세 마감에서 2686포인트,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그냥 비등한 수준이었고요. 8.5조니까 그냥 뭐 쏘쏘했던 그런 대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0.49% 약세 918포인트, 그리고 8.2조 좀 터졌네요. 8.2조 원 이제 거래대금 터졌고,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도 한 100여 종목 이상 많았는데 뭐 또 비슷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혼조권이었어요. 좀 팽팽한. 그래서 최근에 그 단기 반등 나온 거에 대한 어떤 되돌림, 일부 되돌림,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것 같고, 오늘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요. 4,800억, 3,300억 각각 팔면서 꽤나 많이 팔았는데, 뭐 다 왜 그런지 해석할 수는 없죠, 사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외국인이 6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112억 정도 매수했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3,000계약 정도 매도를 했고, 그래서 고객예수금 61조 원, 신용융자 21조 원, 뭐 크게 변동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금 이제 들쑥날쑥 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체 지수 차원에서는 안에서 이제 활발하게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는 흐름입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 뭐 니케이 증시는 이제 오늘도 이제 올랐습니다. 0.6%. 홍콩은 2% 정도 밀렸고, 대만하고 상해는 약간 강보합 정도. 그래서 그냥 뭐 차별화된 어떤 흐름이 전개된 것 같고,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오늘 21선 딱 걸쳤네요. 그래서 뭐 깨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코스닥 쪽은 중장기평 깨진 않았고, 오늘 그래도 이 정도 낙폭이면 좀 양호하죠, 사실. 아예 이제 어제 이제 금요일 상승분을 완전히 되돌렸다면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형주 지수는 오늘 0.9% 밀렸죠. 중형주 지수는 오늘 0.38% 밀렸어요. 그래서 중장기 평선 위에 있는 흐름이 훨씬 더 탄력적이고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소형주 지수는 0.35% 상승했어요, 대략. 그렇죠? 제일 강하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소형주 장세가 계속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계 장비가 이제 로봇주들 주로 모여있다는데 0.5% 상승했네요. 그래서 지금 장세 속에서는 요런 쪽이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 많이 빠졌고, 인터넷도 많이 빠졌고, 2차전지는 오늘 좀 올랐죠? 바이오도 오늘 좀 빠졌고, 반도체 보합 정도, 예. 자동차 1% 정도 빠졌고, 예. 그래서 그런 시장 흐름이었고, 오늘 뭐 쏘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뭐 좀 빠진 것도 있습니다. 카카오가 한 3% 빠졌고, 카카오뱅크도 4.3% 정도 밀렸고, 카카오페이 4%, 카카오계열이 좀 많이 빠졌네요. 한국전력, 이 원가가 올라가는데 요금 못 올리니까 전기요금, 이거 뭐 한국전력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요금 안 올리면 뭐 1분기 하면 5.3조 적자 예상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위로 막아버리면 이건 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냥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을 상장시킬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왜 저렇게 경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한국전력 오늘 많이 빠졌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2차전지 쪽하고 이제 반도체 쪽 제외하고는 오늘 바이오도 안 좋았으니까, 예, 대체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 보였던 것 같고요. 등락률 보면 이제 오늘 사료업체들 곡물가 상승이 늦게 반영됐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한일 사료라든지 이런 비료 관련된 기업들, 현대사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오늘 강세를 좀 보였고, 중소형주 장세죠. 예, 선진 이런 것들 뭐 평소에 이제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안랩 요즘 좀 강합니다. 예. 그래서 사이버 보안 쪽에 이제 1등 주자인데 지금은 그런 내용으로 올라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거였다면 다른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올라야죠. 예. 그러지 못하고 있고, 오늘 휴림 로봇이 9% 튀고, 로봇주가 이제 절반은 오르고 절반은 내렸는데, 그래도 이제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것들은 오늘 강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이제 이런 분야의 기업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지니뮤직이 좀 많이 올랐네요. 지니뮤직이 오늘, 예. CJ 쪽에서 엄청난 규모의 출자를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와우, 좀 뭔가 좀, 예,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는 이제 좀 이슈 분석, 재료 분석 같은 걸 좀 잘 해야 돼요, 사실. 예. KCC 글라스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건자재, 예. 이제 유리 쪽에 대한 기업이죠. 또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으로서, 예, 저평가된 기업으로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좀 보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이 워낙 안 좋았는데, 뭐 그 안에서도 뭐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발생된 수급들 뭐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엄청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는데요. SK이노베이션, 뭐 SK 화학, 정유 뭐 이런 쪽, 그리고 이마트, 롯데쇼핑,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생활건강도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예.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 KCC 글라스도 수급 들어왔고, 삼성 엔지니어링, 예, 수급이 들어왔고, 또 코스닥 넘어가서 이제 2차전지 오늘 좀 강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위주로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로봇주들이 있는 게 좀 도드라지죠. 로보티즈, 유진 로봇.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 구도가 오늘 있었고,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 이슈 체크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예, 이슈 체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이오 섹터를 오늘 좀 침울하게 만들었던 이제 메지온 사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홈페이지에 이제 그 공지를 합니다. FDA 뭐 회의 내용이라든지 이제 신속하게 이제 올리는 어떤 그 내용이 이제 메지온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요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시간외부터 이제 하한가를 기록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 시작부터 끝까지 뭐 하한가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뭐 최악의 어떤 케이스 경우의 수가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뭐 승인 안 해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임상을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야 이거 또 시간이 엄청나게 또 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 임상이 어떻게 또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예, 원하는 어떤 FDA 승인 기준에 충족하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고, 대한민국에 이제 FDA 승인되는 어떤 약물이 나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얀센이나 이런 거 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단독으로 메지온이 이제 추진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현지 법인을 미국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SK 바이오팜처럼 아예 미국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현지인들, 그 미국인 전문가들 중심으로 직원들 데리고서 임직원들 데리고서 그 임상을 추진하고 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FDA 승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쉽진 않은 거죠. 지금 메지온의 어떤 지금 흐름도 급진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FDA 승인이 좀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좀 시장이 판단한 거죠. 그만큼 수급이 그냥 나가겠다는 수급으로 이제 오늘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점 하한가, 보기 드문 점 하한가를 이제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슈퍼폰탄이라고 운동 능력이 이제 높은 환자군이죠. 이 환자군을 제외해서 이제 그 임상시험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통계적인 수치의 베이스가 높아지니까 이게 약간 좀 적절치 않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 통계적 유의성을 또 지적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거 가지고는 승인 내주기 어렵다는 걸로 비춰진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레이딩 영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최근에 반등 크게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트레이딩의 어떤 영역이었고, 결국 이제 장기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종목인 거죠. 그래서, 메지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사실 그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단일 파이프라인이면서 3상이 이제 완료되고 이제 승인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좋게 이제 승인을 받더라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잭팟이 터지진 않아요, 사실 이게. 근데 이게 어그러지면 굉장히 좀 무서워지는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죠. 오늘 같은 점 하나가 같은 어떤 케이스인데요. 이제 바이오 주식을 이제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기준점을 두고 있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막 최악이었던 경우의 수에 얻어맞지 않았던 뭐 개인적인 바이오 투자에서 얻어맞지 않았던 운이 좋았기도 했지만 기준을 갖고 있었다면요.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코오롱 티슈진 뭐 HLB가 이제 박살날 때도 있었죠.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 제가 좀 회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준점이 결국은 바이오 주식은 이게 승인될지 안 될지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이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회사 쪽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메지온에 대한 굉장히 진성주주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깊이 파가지고 완전 뭐 박사급 같이 막 수치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저는 그건 투자에는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회사도 모를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워딩 같은 것들을 좋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메지온 측에서도 과거에 이제 설명회에서 다소 좀 솔직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어떤 결과 나올지, 삼상 어떤 결과 나올지는 하나님만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폭락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메지온 주가가. 결국 이제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자신감 있는 어조라든지 대표이사나 이제 연구진이 회사 측이 예, 그리고 이제 강력한 어떤 확신을 가지는 어떤 워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좋게 볼 수는 없죠. 예, 좋게 봐서도 안 되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그 바이오는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나는 그 업종입니다, 사실. 예. 이게 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신약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신약 기업에 대해서 너무 이게 깊게 파들어가 가지고 저는 딱 주식 투자하는 제 주식 투자하는 어떤 그 기준점에 의거해서만 딱 학습을 합니다. 그 이상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고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이번 메지온의 사태를 통해서 이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케이스에 대한 피드백을 분명히 하시면 신약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서 리스크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마 기준점을 아웃라인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키할 수 있지만 이제 이미 이제 상당한 기대 가치를 한 5년 가까이 4, 5년 가까이 이제 끌고 왔던 기업은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걸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접근한다면.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유망한 기업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뭐 토요강자나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제가 토요강자를 40강 이상 했더라고요. 한 절반 이상이 이제 바이오 쪽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 드린 게 바이오 기업들 제가 투자하는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이 단일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으면 그거 어그러지면 그냥 기업 가치가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 계속 이제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적인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 있죠. 뭐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병역 임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인증받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를 최근에 이제 그 대박 이제 기술 이전 소식 보셨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각광받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달리티, 그 기술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ABL 바이오는 그 이제 이중항체, 이쪽은 이제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결국 이제 그런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글로벌 빅팜들도 대규모 이제 딜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분야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고도화된 어떤 효능을 굉장히 배가시키거나 어떤 리스크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약물을 만드는 최신의 기술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가치를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갖고서 글로벌 시장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유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기준점에 부합되는 것들을 국내 이제 400여 개 바이오 기업들을 딱 리스팅해가지고 딱 필터를 하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 기업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1, 2상 단계 위주, 이제 전임상 1상 위주 해서 3상에 대한 어떤 약간 불확실성 리스크를 끼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넘어가야지 어떤 투자의 영역은 좀 아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 토요 강좌를 이제 꾸준히 보신 분들 과거 거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뭐 이런 어떤 기준점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이 좋아서 그런 걸 회피했나 이게 아니라 결국 이제 그런 것도 작용했겠지만 명확한 이런 기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필터를 해서 약간의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제끼는 거죠. 좋은 정보 많은데 뭐 굳이 그런 걸. 그래서 유망한 것들을 이제 끼고 있으면 사실 ABL 바이오 같이 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잭팟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체크를 하시고
또 분류를 하셔가지고 바이오 투자는 그냥 이제 뭐 누구 얘기 듣고 뭐 좋은 기업인 막 어디 막 뭐 뭐랄까 굉장히 막 이걸 파헤치는 막 전문가 집단이 있어서 나도 같이 끼어가지고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주식의 관점에 주식의 논리에서 출발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투자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어떤 관점에서 들어가면 이게 투자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그게 매칭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 투자는. 예. 그 기업의 성공에 그냥 그 뭐랄까 신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절대 바이오 투자는 성공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지온의 이번에 사태 한번 꼭 이제 피드백 하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점을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반면교사의 어떤 사례로서 체크를 하시면 제가 볼 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점 하한가요? 매지온의 주식이 오늘 거래량도 이제 96,000 주니까 팔고 싶은 사람만 있고 팔지 못한 거죠. 사는 사람 없는. 그래서 점 하한가를 이제 이렇게 맞았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올 초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전조 현상은 여태 한번 내어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현실화되는 흐름이 나왔고, 급반등 나오면서 트레이딩이었던 룸을 좀 만들어줬고,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점화한가.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기약 없는 시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제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견해, 이제 투자 어떤 이제 기준상으로는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장기로 간다면 또 이제 기대감 나중에 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회비용 측면으로 따진다면 이제부터 중소형주 장세들이 펼쳐질 텐데 여기에 묶여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진 않은 어떤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정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매우 이제 실전적인 사람이잖아요.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거를 이제 어떤 의견을 내놓는 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매도를 하라 이런 얘기를 드릴 수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고 드리고 싶지도 않고 드릴 수도 없지만 어쨌든 제 특성 자체가 투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뭐 글을 쓰고 이제 말만 하고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업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딱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끼고 가야 된다, 벌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반등 나오면 이제 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역시 이제 수용주들이 이제 좋았죠. 그 중에서 로봇주들도 뭐 마이너스 난 종목도 한 절반 정도 되지만 또 플러스 난 종목도 많았던 그런 이제 테마주군인데요. 산업부에서 이제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를 22일에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내일이네요. 삼성도 코엑스에서 2022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어떤 주최하는 어떤 것들이 많아요. 보면 강연이나 행사들이 많습니다. 보면 산업부 측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요구로 다양한 분야의 로봇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로봇 산업의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 로봇 4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제적 규제 혁신, 로봇 핵심 기술 확보, 보급 확대 등 로봇 산업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해서 내일 요 행사는요, 그 유튜브 로봇 플러스 TV라는 채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구독 눌러 놓으시고 이제 알람 설정 눌러 놓으시면 아마 이제 뜰 겁니다. 중계할 때. 그래서 한번 보시면 또 로봇 산업의 트렌드 흐름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능형 로봇 개발에 2,440억 원을 투자하겠다 해서 상당히 좀 이쪽에 대한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책들도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정부 들어서면 이 로봇 산업 지원책에 대한 뭔가 로드맵 발표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언젠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수소 로드맵 뭐 발표 뭐 이런 것들도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어떤 뭐 실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된 걸 좀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제조 서비스 로봇 개발비 전년비 10% 증가한 와 2,440억. 적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로봇 시장 규모가 그래 크지가 않아요, 사실. 산업용 로봇은 이제 그래도 규모가 작지 않은데, 근데 이거 막 수입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서비스 로봇의 시장은 굉장히 작거든요, 사실. 그래서 막그 협동 로봇 이런 거 파는 것도 200억인가 300억 정도?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생태계를 굉장히 형성시켜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책이 분명히 또 필요하고,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초기에 이제 시장 규모를 키우고 또 보조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결국은 시장 규모를 이제 키우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서 또 수출에도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서비스 로봇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로봇도 1,600여 대 실증 보고발 계획으로 연내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해서 이런 것들 또 공급해주는 그런 로봇 회사들은 또 각광받겠죠. 이제 인정받은 거니까 정부에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이제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풀려야 돼요, 사실.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거 지금은 사람이 한 명 같이 따라가야지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 이제 기존 로봇 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규제 개선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로봇 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입점령을 수립해서 이행 현황 점검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언급하고 있네요. 대전 지역에는 네스엔텍을 비롯해서 라스테크, 나르마 뭐 모르는 기업들이 많네요. 여기 이제 상장된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보여지네요. 요 정도. 나머지는 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시총 3, 4천억 넘나드는 또 상장 기업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이제 이쪽에서는 눈여겨볼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로봇 산업을 정부가 육성하는 건 명확한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산업에 대해서 대기업과 정부가 모두 밀어붙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거 삼위일체네. 그렇죠. 정부, 삼성이라는 대기업,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 테슬라까지. 그렇죠. 정부, 대기업, 글로벌.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한국의 신성장 산업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AI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정부, 대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육성, 고도화시키는 과정에 있고 또 이제 하나의 또 중요한 또 성장 산업, 사이버 이제 보안 쪽입니다. 특히나 이제 요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좀 놀랐어요. 국정원 국방부 과기부 러시아 북한 위협 사이버 위기 경보를 일제히 상향했다. 이거 뭔가 좀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가상 세계가 훨씬 더 커지고 있고 전 부문 뭐 사회 전 부문이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이제 보안의 어떤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그쪽에 대한 자금의 투입이라든지 투자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성장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좀 투자 전략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정원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관련한 사이버전 확대,
러시아 경제 제재 참여국을 러시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재국 참여국이죠. 대상으로 한 사이버 보복 우려, 한국 정부 교체기에 새 정부 정책 자료 입수 목적의 해킹 시도 이럴 수 있겠군요. 사이버 안보위에서 가능성이 고조된 것에 따른 선제 대응이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이버상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걸 단계를 격상시켜서 어떤 태세를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이런 데는 지금 좀 뭐랄까 좀 보안을 좀 시급하게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국방부도 뭐 이제 뭐 격상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국방부는 이번 격상에 따라서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등 민관군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 사이버 자산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감시와 점검을 통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해서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시고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 알랩은 사실 뭐 사이버 보안 국내 독보적인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책인 어떤 내용으로 되는 것 같고 이 안철수 이제 후보가 그 총리 영순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이제 백시스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의결권이 이제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게 뭐 M&A 시도가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지금. 며칠 상간에 막 10% 넘게 이제 지분율 올라가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M&A 어떤 위협.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랩에 대한 주가를 밀어올리는 것 같고 뭐 그 외에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은 추후에 언젠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영상 찍는데 이제 올라온 소식인데 식약처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열 진통제 감기약 안정적 공급을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를 좀 방문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뭐 수십만 명씩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확진자가 뭐 격리된 사람 치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검사 안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좀 알려져 있죠,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몇 명인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이제 감기약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품절이에요, 막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콜대원 이런 것들 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대원제약이라고 국내에서 이제 해열 진통제 감기약 상위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 감기 쪽의 약이 매출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제 감기 환자가 줄었으니까 좀 줄었겠지만 다시 또 급증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지금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는데도 어떤 그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는 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상시적인 거잖아요. 언젠가부터 이제 코로나 그 카운팅도 안 할 겁니다. 확진자 수.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대원제약 같은 기업은 올해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게 뻔해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잘 공급돼야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당부하고 이제 현장 애로사항 청지. 옛날에 이제 뭐 진단키트 기업들 방문한 것들하고 좀 오버랩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실적이 늘어나는데 이 주가가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기업들 스터디 해보시면 뭔가 포인트 잡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열 진통제, 감기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원제약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도 해열 진통제, 감기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량 증대 등 계속 노력해주기 바란다 해서 요 대원제약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이 요런 거예요. 해담 이제 그 가래 끓는 거 그런 것들 하는 거 콜대원 쭉 짜서 먹는 거 있잖아요.
여기 다 품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감기제 그리고 이제 항생제 계열도 이제 팔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오미크론 감기 환자의 대상으로 상당한 이제 비중 있는 약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대원제약 같은 회사 그리고 이제 뭐 안국약품 같은 기업도 요 이제 감기약을 또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시장에서 좀 받는 것 같고요. 올해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증가 좀 기대해보고 그 실적이 당연히 이제 나오기 전에 어떤 주가는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 같은 오늘 바이오 쪽 소식이 많네요. 대웅제약이 코로나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경증 중등증 임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임상은 지속하는데 경증 중등증 임상 중단했고 사실 이제 이런 치료제가 잘 팔리기 어렵잖아요. 지금 그냥 그 감기약으로 좀 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중증 아닌 환자 대상으로는 약 안 팔리잖아요. 중증에 이제 좀 팔릴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좀 경증 중등증 환자 대상 임상은 자진 중단한다. 돈 쓸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만들어도 안 팔릴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넥신도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 백신 만드는 거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뉴스 나온 당일은 빠졌지만 그대로 이제 반등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폰 관련주 중에 핵심은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게 뭐가 가장 피해를 받고 뭐를 가장 하고 싶겠냐 풀리면 여행이죠. 여행. 그럼 여행 항공이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여행 항공이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은 사실 중국하고 지금 약간 좀 트러블 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신정부 측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고 불확실성이고 여행 항공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이제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되겠죠. 격리 면제로 날개 펴는 국제선, 변수는 여행 심리 해서 결국 이제 외국에서 여행하고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격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뉴스 이제 오늘 아침이었나 어제 밤이었나 보고 이제 여행 심리가 확실하게 개선되겠구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제 해외 쪽에서 받아주고 이제 복잡한 절차가 없어야겠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이제 자가격리 입국 갈 때 의무였던 7일 자가격리가 21일부터 국내 등록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이제 해제됐다는 거죠. 뭐 국내 접종자가 뭐 80, 9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차는 또 이제 절반 정도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백신 맞으면 여행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행 와서 격리 안 당하고 그래서 여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전개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 시장 마감까지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재료나 이슈를 좀 많이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기회들이 마련될 거고 또 이제 그런 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들이 조금 더 득세하고 유리한 어떤 시장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2020년 3월 코로나 이제 터지고 나서 시장 흐름과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뭐 BBIG 뭐 성장주 막 이런 것들 낙폭과대주들 이제 그냥 사서 쭉 가지고만 있었으면 수익 나는 어떤 이제 시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웬만한 건 다 그냥 다 올랐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차별화되죠. 안 가는 건 계속 꼬라볼 거고 가는 건 막 주구장창 막 가는 흐름들이 중소형주 중심에서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지수 관련주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다 더 면밀한 어떤 정책 분석, 뭐 실적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 또 이제 글로벌 트렌드적인 어떤 모멘텀적인 분석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선정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죠. 경험과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 같이 짚어드리는 시간들 가질 거고요. 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목이 제가 좀 쉰 것 같은데. 예,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예, 신박사는 또 열심히 또 학습하고 공부해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예, 내일은 또 활기찬 시장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